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심란한데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민간 소비, 그리고 빠르게 인하할 이유가 낮아져 버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타진을 하고 있었던 게 기존의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GDP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이 GDP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네,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4% 성장을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망치의 중간값뿐만 아니라 이제 상단, 그러니까 전기 대비는 상단이 0.7, 전년 대비는 2.6%였는데 이 부분을 크게 상회를 하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을 조금 보더라도 사실은 흠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민간 소비 부분도 전기 대비로 0.8%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걱정이 좀 높았던 게 민간 소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올해의 민간 소비를 기존 1.9% 증가해서 1.6% 증가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민간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조금 민간 소비에 대응해서 민간 소비 둔화에 대응해서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1분기에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1.1%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제가 좀 돌려보니까는 2분기에 민간 소비가 이제 보합세 정도만 기록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민간 소비는 2.1%, 전년 대비 2.1% 증가 기록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증가세가 1.1%였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한국은행이 추정을 한 것보다 굉장히 높은 지금 1분기에 민간 소비 회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 둔화를 조금 기대라고 걱정을 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을 좀 높여왔던 시장 입장에서는 민간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한국은행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조금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다른 항목들도 사실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0.7% 증가를 하면서 성장에 0.1% 기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상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올해 지출로 예정되어 있던 규모들을 빠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성장에 기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2분기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2.7%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한 기저효과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금액기 봐도 2023년에 손실분을 모두 많은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체감을 했겠지만은 수출 전기 대비 0.9%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반도체의 주에 굉장히 좀 상승세가 뚜렷이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출로 좀 진행이 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한국의 이런 GDP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약간 불안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유가나 그리고 이런 소비자 물가와 같은 데는 전망치는 어떻게 나와줬나요?
네, 사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던 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 거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계 부채에 대한 빚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를 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물가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2월과 3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에 2.8% 기록을 한 것에 비하면 이제 다시 3%대로 복귀한 상황인 거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여전히 이제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존 전망대로라고 하면은 하반기가 되면은 물가가 둔화를 되기 시작을 해서 연말 정도가 되면은 전년 대비 2.3% 정도의 둔화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 3개월 사이에 환율 부분이 다시 이제 1,300원을 뚫고 1,400원 부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중동 지역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중동 지역의 이런 긴장감이 지속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의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좀 내려가는 폭 자체를 기대를 좀 낮추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지난 2월 달에 전망한 숫자에 따르면은, 이제 상반기가 2.9, 하반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2.3%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물가에 추정을 했을 때, 전망을 했을 때 가정을 한 국제 유가 가격을 보면은, 상반기가 평균이 82, 하반기가 83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브렌트 기준인데, 브렌트가 지금 이제 88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한국은행이 전망을 한 국제유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물가에 대한 둔화세를 굉장히 더디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부분의 약세, 환율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까지 견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성장을 보더라도, 그리고 물가를 보더라도,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 연준이겠죠.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보더라도 먼저 조금 인하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은행이 빨라야 기존에 이제 8월 달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11월 달 인하 전망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금리 인하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금리 인하의 시기를 다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게, 그래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상반기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데, 5월 달이 되면은 소수 의견, 그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금리 인하를 개진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7월 달에 인하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기대가 높았는데, 최근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 연준이라던가, 그리고 어제 발표된 성장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빠르게 인하할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하에 대한 기대, 눈높이는 조금 낮추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국채 발행 규모나 진도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어제 전일에 보면은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 달에 이제 국채 발행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5월 달에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 원이라,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4조 원, 4월과 마찬가지 14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발행 규모를 더 키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조금 더 빠르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금 조달하려고 하는 수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 발행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데,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런 통화정책적인 분위기가, 상반기에 굉장히 높았던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후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욱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이제 총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58조 원 정도인데, 5월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중에서 50% 정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50% 동안에는 이제 6월 이후, 6월, 한 7개월에 걸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7개월 동안 50%, 나머지 50%를 발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수급에 대한 좀 부담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급에 대한 조금 부담은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봤을 때 만기별로 보면은 30년물 발행 규모를 좀 크게 늘렸습니다. 원래 이제 4월 달에 3.6조 원을 발행을 했었는데 5월달 같은 경우는 3.9조 원 발행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초장기물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30년물 금리가 조금 이제 10년 금리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30년물 발행을 늘렸다라는 점은 조금 단기간에는 조금 센티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가, 성장, 그리고 매크로 변수인 연준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기대치를 좀 낮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먼저 인하하기는 힘든 상황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플로우였습니다.